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마감이 돼서 그나마 기분이 좀 좋네요. 4월 한 달 동안 좀 시장이 지긋지긋하게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장세 속에서 특히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 동안은 굉장히 좀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정강 후 약을 보여줬어요. 말 그대로 오전에 한 9시부터 9시 뭐 30분까지 이렇게 시장이 뭐 양호하게 가다가 꼭 이제 좀 지나면은 중장 개장할 때쯤 해서 시가를 돌파를 하고 붕괴를 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죠. 시가가. 그러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의 이 양매수 동반 상승이 좀 일어나서 좀 지수가 하루 종일 원웨이 장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만족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좀 불안 요인이 많아요. 미국 증시 자체가 일단은 뭐 큰 이벤트가 있죠. 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던 30일 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미국에 있는 무역 협상팀이 이제 내일 베이징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구체적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 또 내일 밤이죠. 그러면 수요일 날 반영될 FOMC 회의 부분에서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냥 예전 스탠스만 지켜준다면은 시장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시장에 또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즉 금리 미국 경기가 지금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미국의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이 나와서 통화 긴축을 한다면 다시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불안한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환율은 1160원 언저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있는 일련의 이슈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을 보면 오늘도 자동차 섹터가 거의 1등이에요, 1등. 즉, 대형주로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되니까 기아차, 현대차가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만도, 현대위아, 뭐 현대글로비스가 또 엄청 강한 모습이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 뭐 금융, 또 일부 제약업종 등 고른 상승이 좀 이어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좀 고른 상승이 이루어져서 좀 뭐 시장의 질이라고 하죠. 시장의 질이 그나마 좀 괜찮았고, 오늘 또 장중에 좀 강했던 섹터로 보면은 내일 발표 예정인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책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호재는 저도 알고요. 지금 제 방송을 청취하시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가 아는 호재입니다. 모두가 아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두가 아는 호재는 사실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야 되고, 내일이 발표일이잖아요. 발표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일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주의가 필요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내일 아예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오늘 시장 반등할 때 5G가 상당히 강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G가 일부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섹터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 대비 강했던 섹터입니다. 즉 실적 모멘텀 플러스 그다음에 미래 기대 심리 뭐 등등 해가지고 5G는 상당히 양호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랐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무너졌을 때 일정한 그 가격 라인을 잡아서 좀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또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아니고,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뭐 군산항에 들어온 뭐 중국 관광객 통해서 또 이런 돼지 열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식품이 검출이 됐다라는 등등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내부 섹터에서 잘 골라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네, 소외받지 않는 장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사료가 사실은 좀 강했어요. 그리고 육계도 나름 오늘 충분히 뭐 이제 트레이딩 가능한 관점이었고, 내일도 사료가 좀 강할 것 같아요. 오늘도 사료가 좀 강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이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료를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하는데 수입을 못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료만으로 사용을 하게끔 한다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사료 쪽에 강한 수급을 연속적으로 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미래생명 자원을 놓고 보는데 관련해서는 우성 뭐 이따가 네 종목 보면서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그래서 돼지 열병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보죠.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은 양매도였어요. 시장 자체가 오전만 하더라도 양매도 시장에서 이게 갑자기 이제 시장이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로 해가지고 시장이 바뀌었죠. 특히 기관계 쪽에서 네, 시장을 많이 끌어줬어요. 기관계 자금이. 그래서 오늘은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이제 오늘 수급 자체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카페에 어떤 분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온 쪽으로 위주로 좀 보고 몇몇 종목을 아침에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웨이 장세는 그냥 사놓고 그냥 컴퓨터 꺼놓고 뭐 외부 활동을 하셔도 크게 어려운 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세와 양 매수가 있는 날에 어설프게 테마주를 공략하면 오히려 더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날은. 자, 그 다음에 업종 섹터로 보면 우수창고 좀 좋았어요. 흐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 뭐 운수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요. 기간이 엄청나게 끌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올랐으니까요. 이런 부분. 자, 코스닥 보면 오랜만에 제약이 양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양매수 들어왔고, 엔터 섹터는 안 좋았고, 그다음에 통신장비 쪽이 오늘 한 3% 정도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5G 장비주 쪽에 강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정도로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지금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아마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제 내일 무역 협상팀이 이제 협상을 하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반도체 이 부분 인텔이 오늘 밤에 아마 상승 전환을 할 거예요. 시간 외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인텔이 이렇게 빠지면서 반도체 지수를 눌렀던 거를 좀 돌려주면 네, IT 섹터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애플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애플 실적에 따라서 네, 관련 주들 핸드폰 관련된 섹터가 조금 네, 타격을 받냐 안 받느냐 기로에 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까지 이제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꼭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얘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우리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5월 달에 MSCI 중국 A주 편입에 관련해서 이 상승이 그 편입을 선반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뭐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도 지금 1, 2, 3, 4, 5, 6, 6거래일이죠. 지금 상승의 각도가 크니까 그냥 한번 급락을 해주는 게 반등이 오히려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국내 증시 한번 보죠. 일단은 코스피를 좀 놓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상승이 이제 야간 선물에 가계 상승이 나오니까 상승의 흐름은 뭐 보일 것 같았는데 만약에 더 빠지더라도 아래 라인까지 와서 반등하는 흐름 보여줄 걸로 보였습니다. 일단은 차트 모양은 굉장히 좀 좋게 바꿔 놨고요. 바꿔 놨는데 이런 부분을 즉 이제 21선 여기 있는 21선을 돌파 안착하는 흐름까지 나와줘야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에게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저점을 낮추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주가에는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일단은 뭐 하락 추세대를 정확히 맞고 돌렸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주면 다시 흐름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 살면 뭐가 사냐면 제약바이오가 살아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코스닥은 항상 제약바이오를 빼놓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럼 뭐 셀트리온 먼저 일단은 기관계 쪽에서 수급이 양호하게 오늘 들어와서 셀트리온 자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제약 대장 쪽 셀트리온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와 줘야만이 네 이쪽이 올라와 줘야만이 지수 방어가 됩니다. 지금 꼭 이 종목을 매매 안 하더라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에서부터 기준을 잡아도 되고 일단은 나름의 돌파형 캔들이 나왔으니까 얘가 뭐 급등을 안 해도 이렇게 조정만 보여주면 나머지 제약 바이오들 적어도 지수에 무리는 좀 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가야 일반 개별 종목도 가고 테마도 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라젠 이제 또 거의 바닥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수급만 계속 바뀌어주면 돼요. 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수급만 바뀌어주면 네 일단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앱클론 이거는 지속 홀딩으로 제가 봤을 때 대응하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지속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종목이고
일단 어렵게 돌파를 하는 이 시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후에는 5일선을 타고 가고 기존에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만 한해서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구간이죠. 뭐 카페 1차 목표가 라인에 한 번 정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쭉 홀딩을 하면 네,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제약바이오를 아직은 추가적으로 편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이 안에서 탑픽 종목만 몇 개를 보는 거고요. 이제 추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바뀌면 특히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돌아오면 그때 제약바이오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마니커 오늘은 이제 마니커보다는 이제 육계 관련해서 마니커보다는 뭐 하림 뭐 체리브로 뭐 이쪽이 조금 더 내 상승폭이 컸어요. 상승폭이 뭐 팜스토리 등등 해서 좀 더 상승폭이 컸고 그랬는데 이런 쪽은 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 기관의 개입도 있을 수도 있고 외인의 개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카페에서 마니커를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수급 별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는 게 이런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이제 1000억 됐나 얘가 2천억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서 이런 수급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세력이에요. 세력 주고 이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늘 이거 좀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거는 네, 오버를 좀 진행을 합니다. 이 보면 이 검은선 아래에서 이렇게 수렴할 때 이제 걸어놨어요. 1210에 쭉 걸어놔서 이게 다 체결이 됐는데 일단 그 오늘 캔들 자체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위로 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로 이렇게 강하게 한 번만 빼주는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뭐 특별히 이렇게 깨고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상승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터지면서 특별하게 이제 나간 물량이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때에 많이 물려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테마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료 관련해서 우성사료부터 지금 시간에 많이 올랐는데 내일 관련해서 사료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겠네요. 지금 오늘까지 눌리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이 한일 사료니까 한일 사료부터 내일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일, 미래, 생명, 자원, 뭐 우성 사료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 백신은 이날 공략을 했죠. 이날 좀 낮은 가격에서 공략을 했고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위치상으로는 얘가 좀 올라가기에 매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백신 쪽은 공략을 안 하겠습니다. 백신 쪽은 이제 상황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백신 쪽이 약하네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한 번 정도 눌렸는데 지금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도치가 발생을 했고 내일 돌려주기만 하면 투심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대장은 항상 봐야 되니까 애경산업을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데 어 단기적으로 일단 좀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만 줄여 놓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 놓고 수급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21선
라인에 오면 비중만 좀 줄여놓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가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음,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RF셈이라든지 뭐 있었는데 전혀 공략은 못했고요. SFA 반도체가 오늘 제일 강한 흐름 보이는데, 내일 슈팅 나오면은 매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쪽은 전부 다. 그리고 세와 PNC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뭐 매수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딱 이 구간이죠. 뭐 3,000원 아래 라인. 그래서 3,000원 아래 라인에서 들어왔으면 일단은 캔들 모양을 바꿨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려주기를 일단은 네, 희망을 해봅니다. 장기 2평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돌파, 눌림, 돌파, 눌림, 돌파예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가면, 이게 돌파되면 차트가 전체가 정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차트 모양은 좀 단기적으로 좋아지죠.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OLED 관련주를 좀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 수급이 좋아서 일단 봤고, 덕산 네오록스가 오늘 제일 강한 흐름 보였고, 그다음에 AP 시스템도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장에. 그다음에 저는 사실 좀 제일 약한 거를 공략이 돼버렸는데 HB 테크놀로지를 공략을 했고,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잡아서 뭐 데이 수익률은 괜찮은데 조금 아쉽네요. 많이 못 가서. 그래서 일단은 종가에 50% 그냥 매도하고 나머지만 좀 들고, 이런 흐름 나오는지만 보겠습니다.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이평선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뚫치고 않는 이상 바로 가지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아차, 뭐 현대차, 자동차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뭐 환율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1분기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라이브 때 언급드렸던 네, 봐야 될 대형주 만도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앞으로 이제 이 자리가 하나 이제 바닥 구간이 되지 않나 싶으니까, 이런 자리 내려오면 다시 재공략 해봐도 될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현 이화, 얘도 보유자는 그냥 지속 홀딩이 답인 것 같아요. 신규는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카카오 너무 싸게 살려다가 이거는 아예 담지를 못했네요. 11만 원을 보고 있는데 담지를 못해서 공략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카카오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호텔 신라처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텔 신라가 이렇게 띄워놓고 상승하고 이제 좀 휴식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지금 카카오도 잘 움직여 주고 있다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화전자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자화전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지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지수 밀리는 만큼 같이 밀렸는데, 박스권 구간을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이거는 기관이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13,800원 아래 13,600원 라인 오면은 매수하면 참 좋았는데, 오늘은 다른 거 공략하느라고 매수를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봉이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기관 수급을 믿으면서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고요. 워낙 많이 떨어져서 낙폭과대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인식으로. 그리고 5G 언급드렸던 머큐리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오늘 일부 입절을 하고 좀 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자리가 전부 다 매물이겠죠. 근데
내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보이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지 뭐 그 전에 매도하고 돌파 확인되면 매수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눌리면 이제 이 추세 때 맞춰서 한 번 더 잡아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G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전체적으로요. 지금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에스모도 관심을 갖고 있죠. 이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올라와줬는데, 이 21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 단기 바닥을 잡아준 것 같아요. 단기 바닥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보고, 예를 들면 이런 이평이 정배열이 돼서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섹터도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중점 육성 산업이죠. 이 분야에 지금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3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가 잘 보고 대비를 해 놓으면 네, 나쁜 결과는 절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양호한 흐름을 보여줘서 네,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드는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네요. 나름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아직 환율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도 하루 이틀 더 확인하고, 눌렸을 때도, 즉 하락할 때도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시장에 진입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전하며, 네, 오늘도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